안녕하세요. 2020년 1회 전기산업기사 시험이 끝났는데, 이번 시험은 옛날 기출문제에서 수변전하고 형광등 그쪽에서, 형광등 실내 배치도 쪽에서 10점, 14점, 10점에서 24점 나오고, 몇 가지 완전 생소한 문제들 한두 문제에서 30점 정도는 약간 불리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이 수변 설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맞을 수 있는 게 많았다. 이 수변을 대략 설명드리면 삼상 4시식에 20.9kV, 그리고 1차는 22,900, 2차는 3.3kV.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자체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 친절하게 22.9kV 초하고 3.3kV 초 나눠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MOF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에 연결된 DM은 디맨드 메타. 무엇인가? 이름이 무엇인가? 최대 수요 전력량계였어요. 또는 최대 수요 전력량계, 또는 최대 수요 전력계라고 해도 되고, 최대 수요 전력계, 최대 수요 전력량계 다 맞아요. DS의 전격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단록이죠. DS는 무부하일 때 개폐할 수 있고, 이걸 쓸 때는 차단기로 차단된 상태에서 확실히 전로를 한 번 더 끊기 위해 사용하고, 사용할 때는 이제 선로의 변경, 보수, 수리 이런 거, 점검 이런 거 할 때 이제 차단기로 열린 상태에서 단록기를 한 번 더 개방해주고 들어간다. 그리고 LA는 피렉인데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거죠. 전격전압은 배전선로 같은 경우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배전선로에 붙어있으면 18kV고 변전소 같은 데 21kV. 참고로 피렉이 18kV일 때 전격전압은 2500A, 2500A. 그리고 이제 요 위에 피렉이 전격전로가 이제 전압이 높아가면 5000A짜리도 있고 10,000A짜리도 있고, 전류 쪽으로 볼 때. 현재는 이제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18kV. 52는 유입 차단기인데 전격 전압은 25.8kV. 52 전격 차단 용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단락 용량입니다. 단락 용량. CT 변류비는, 이게 CT 여유율이 25%라는 거예요. 그럼 1.25배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22.9분에 지금 500 곱하기 3, 1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파이 500kVA는 뭐냐면은 단상으로 500짜리가 곱하기 3,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3, 4이니까 그럼 15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1.25를 꼭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계산할 때는 1.25를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1.25를 어디다가, 저 같은 경우는 I1 가로치고 1.25 이런 식으로 미리 써주거든요. 잊어먹지 않도록. 그래서 47.27 나오니까 1차 전격 변류 값은 50, 그러니까 전격 변류비는 50대 5가 되는 거죠. DS에 표시된 FF의 뜻은 무엇인가? 이건 외워야 되는데, 접속단자의 접속이 표면 접속이라는 뜻이랍니다. 접속단자의 접속이 표면 접속. 2부식 변압기일 때 1차 중성점 접지 유무. 접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부식 변압기일 때 1차 중성점을 접지해버리면 이게 한 쌍이 결쌍이 되면은 역부위 결선이 돼서 2차 측에 고전압이 유기돼서 절연이 파괴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부식 변압기일 때 1차 중성점 접지는 하지 않는다. 접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중성점은 접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52 용량이 1000메가 VA일 때 전격 차단 전류는 얼마인가? 이거는 그냥 단락 용량, 전격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 전류는 이건 단락 전류는 아니죠. 전격 차단 전류니까. 단락 전류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루트 3 V 분의 PS 전격 차단 용량. 루트 3 곱하기 25.8 이 전격 차단 전압, 전격 전압을 해야 되니까 25.8kV 분의 1000 곱하기 10의 3승에서 22,370.92A랍니다. 3.3kV 측은 외자 사용 배선의 옥내 배선일 경우 간선에 몇 제곱미터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지 바람직한가? 이건 25제곱미터고 옥내형 PT는 주로 어떤 사용하는가? 이건 몰드형을 사용합니다. 몰드형 변압기의 그 특징하고 뭐 비슷한 걸로 대동소이하고 보면 되겠죠. 난선의 습진과 유전 가충수. 난연성이가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여 그 화재에 안전하다. 소형 경량화 가능하다. 이 소형 경량화 가능하니까 몰드형 변압기 옥내 쓰기에는 내습, 내구, 내진성이 좋다. 단시간 과반내량이 좋다. 절연율을 사용하잖아. 그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용이하다. 그리고 전력 손실이 적다.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 충격파 내진압이 낮다. 그리고 수지층을 그 차폐물이 없어 그 운전 시 코일에 접촉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고압동력용 52에 600A는 전격전류입니다. 전격전류. 50은 이제 유입차 단계고 고압용 콘덴서에 내장된 DC의 역할은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전압 방전. 전등부의 수용률이 70% 전등 변압기에 걸릴 수 있는 부하설 용량 몇 킬로볼트, 몇 킬로와트인가? 여기 보면은 그 뭐야 전등용 쪽이 단상 150kV, 150kVA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답을 갖다 우리는 설비를 그 킬로와트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150kVA를 kW로 해주려면 역류를 알아야 되는데 전등부 같은 경우는 그냥 1이라고 주어지지 않았으면 1이라고 생각하면 돼. 1. 전등이나 전열기구. 그러면 150kW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기 주어진 값은 150kW고 변압기 값은 뭐예요?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합성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150kW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용 전력이 되는 거예요. 최대 수용 전력이. 그럼 우리가 항상 식이 있잖아요. 변압기 용량은 뭐예요? 설비 곱하기 수용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하 설비 양을 그 구해야 되니까 그 최대 수용 전력, 합성 최대 수용률이 150 킬로 여기 킬로와트로 변형됐으니까 예, 역률 1을 곱해서 역률을 나눠서 곱해서 그러니까 150kW를 수용률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쉬운 문제 같은데 왜 이거 사람들이 많이 틀렸냐면은 그냥 설비라고 안 하고 부하 설비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부하 설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왜냐면 부하 얘기할 때는 보통 수용률을 생각했었거든요. 계산식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구하는 값이 설비 용량 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약간 의구심이 들면 식을 써봐요.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곱하기 수용률. 간단한데 이걸 한번 써보면은 이게 머리에 확실히 들어와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않으면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삼상선선 시 6600V 변전소에서 저항 6오, 리액턴스 8오, R 송전선을 통하여 역률 0.8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수전단 전압을 6000V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걸 수 있는 부하는 최대 몇 kV까지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딱 보면은 저항 나오고 리액턴스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딱 보기만 해도 전압 강화 이용해서 어, P 유효 전력을 구하는 문제다 이런 것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런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딱 감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 그림을 이 문제가 해결책이 잘 안 떠올 땐 그림 그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다 저기 송전단 쪽에 6600V 변전소 하나 그려놓고 수전단 쪽에 6000V 그려놓고 그러면 이거 6000 중간에 600V가 어디 갔지? 600V는 전압 강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아 이거 전압 강화에 대한 문제구나. 아 그럼 킬로볼트를 이제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식을 하게 되면은 전압 강화식이 어떻게 돼? E는 음? E는 VR 저 수전단 쪽 그 전압 VR 곱하기 역률 분의 P KW 단위 P 그 유효 전력 곱하기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잖아요. 이걸 갖다 P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600 곱하기 6000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고 곱하기 10번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밑으로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눠줘가지고 원래 이제 코사인 세타가 위로 코사인 세타를 위 밑에다 곱해주면은 EV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똑같은 식이에요 결국에는. 300kW가 답이고 3번 그림은 삼상 유도 전동기 Y델타 기동법을 나타낸 결선되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표의 빈칸에 기동시 및 운전시의 전자계피 접점의 온오프 상태를 쓰시오. 이런 문제는 항상 풀 때 이렇게 써줘요 미리.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델타 결선, Y 결선 이게 그 필기고 답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쓰다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감이 오죠. 아 D는 델타 결선이고 저기 뭐야 델타 결선이니까 여기다 또 한마디 델타 운전 Y 기동 이렇게 써주는 게 원래는 좋아요. 딱 써주면은 이제 답이 오죠. 아 델타 결선은 델타일 때 운전이구나. 델타 결선 보면은 M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M이 이제 연결될 수 있어야 D나 S에 전원이 들어오니까 M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답은 Y일 때는 S가 ON이고 D는 F M은 ON 언제나 ON 델타 결선일 때는 D가 ON이고 M은 ON이고 이렇게 해서 S는 OFF고 왜냐하면 S와 D, Y와 델타는 동시 투입이 방지되기 때문에 인터로컬에서 동시 투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전압 기동과 비교하여 Y델타 기동법 기동시 기동전압 기동전류 기동톡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기동전압은 직입기동 같은 경우에는 직입기동이나 전전압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그 전압 받는 전압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 전전압은 직입기동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Y는 갖다가 뭐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기동전압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기동전압은 이제 3분의 1 이거는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문제 풀다 보면 기동 토크는 전압의 제곱이니까 그것도 기동 토크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이 배전용 변전소에 접지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 접지 목적을 3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중요한 일종 접지 공사 개소를 3개수만 쓰시오. 접지 목적 2가지 인체 감전 방지, 기계의 손상 방지, 보호 계전기의 확실한 동작 셋 중에 2가지만 쓰시면 되고 접지개서도 3가지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기계규의 철대 및 금속 제외함 변압기로 특고압 전선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방전장치 필요의 접지 뭐 이런 것들 3가지 쓰면 됩니다.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350제곱미터인데 그 220V 20A 분기로 하고 에어컨은 30A 분기로 하는데 총 몇 트로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전능과 전열은 분기회로가 상정부하가 이제
350 곱하기 제곱미터당 25니까 25 하고 예비부하가 3500 볼트 암페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더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220 볼트 곱하기 25 나누면 2.78이 나와요. 그럼 2.78은 20A짜리 분기 3회로가 되는 거예요. 에어컨 부하 분기회로는 2500볼트짜리 2대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이제 2500 곱하기 2하고 220으로 나누고 그것도 그 전류값을 30A로 나눠주면은 0.76이 나와서 분기회로 1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두 개 합치면 총 4회로고 뭐 부연 설명 해주고 싶으시면 가로치고 20A 분기 3회로 더하기 30A 분기 뭐 전등 전열 20A 분기 3회로 더하기 에어컨 부하 30A 분기 1회로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뭐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경관 200m인 가공 손전소로가 있다. 전선 무게가 2kg/m 인장하중 4000kg일 때 이도와 실제 전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단 안전율은 2.2이다. 이도는 8T분의 WS제고 그래서 그 대입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장 강도,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되는 거고 답이 이렇게 나오면은 5.5m가 나오고 전선의 실제 길이는 예를 전선 길이는 S 경관 더하기 3S분의 8D제곱은 200m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200.4m가 나옵니다. 이건 기출에서 나온 거 기출에 그대로 나왔어요. 7번 200V 15kA인 삼상 유도 전기 주도 전동기를 부하로 사용하는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이 어느 날 일일 사용 전력량이 90kWh이고 일일 최대 전력이 10kWh인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최대 전력일 때의 전류값은 43.3A라고 한다. 1부하율은 몇 A인가? 1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변압기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전력 곱하기 100%잖아요. 그럼 여기서 최대 수용이 10kW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평균 전력을 알아야 되는데 평균 전력은 일부하율이 하루 종일 90이라고 90을 24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37.5%. 최대 전력일 때 역률은 몇 %인가? 최대 전력일 때 역률은 뭐예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잖아요. 항상 이런 게 간단한 것 같아도 한 번씩 이걸 이렇게 써주고 하는 게 좋아요. 식을 아예. 그래야 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100. 그러면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은 알고 있잖아요. 최대전력. 최대 전력이 지금 역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10kW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상전력을 하되 루트 3 곱하기 200V 아까 여기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이 적어졌으니까 루트 3 VI가 피상전력 아니에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200V 곱하기 43.3 암페어분의 10kW 곱하기 100 하면 66.67% 나오고 다음 전원을 이용된 축전지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과 같은 부하 특성을 갖는 축전지를 사용할 때 보수율이 0.8 최저 축전지 온도, 최저 5도, 최저 허용전압 90V일 때 몇 암페어 이상의 축전지를 설정해야 하는가? 여기서 I는 60A, I2는 50A, K1은 1.15, K2는 0.91, 셀당 전압은 1.16V 셀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I 곱하기 K는 지금 면적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공식 자체가 용량공식 C는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 KI잖아요. 1분의 1 곱하기 KI. 그럼 이제 1분의 1 KI인데, 이렇게 사각형 이용한 그림으로 나와서 축전 용량 구할 때는, 이 면적이, 그 용량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럼 이제, I1 곱하기, 그걸 갖다 보수율로 나눠줘야죠. 왜냐면 보수율이란 뜻이 뭐예요, 보수율이. 보수율이 경련 용량, 여기서 C의 뜻은 축전 용량이고, L의 뜻은 보수율, 보수율은 경련 용량 저하율. 그 시간이 갈수록 축전지가 용량이 저하는 것을 보수율로 곱하셔서 보완해준다는 뜻이고, K는 이제 그 용량 환산 시간 계수.
K 용량 환산 시계인계수가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용환시계라고 외우세요. 용환시계. 용환시계. 용량 환산 시간 계수.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방전전류고. 그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I1 곱하기 K1 간단하게 생각하면 I1 곱하기 K1에서 I1-I2 한 거에다가 K2를 곱한 걸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보수율을 곱해줘야 돼요. 식은 0.8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1.15 나누기 가로치고 60-50 10 곱하기 그러니까 60-50이 10이니까 10 곱하기 0.91 하면 14.88A가 나오죠.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전압은 각각 몇 볼트인가? 연축전지는 저기 2볼트, 알칼리 축전 1.2볼트. 공칭전 전압 말고 우리가 또 기전력이라고 있잖아요. 기전력. 볼트에 이 축전지 볼트에 관련돼서 연축전지의 기전력은 2.05에서 2.08 볼트고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 기전력은 1.32 볼트. 다 볼트 퍼 셀이에요. 볼트 퍼 셀. 그리고 원래 이거 공칭 전압도 볼트 퍼 셀 부는데 여기는 이제 볼트로 나왔으니까 단위가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잖아. 영축전지 변전소일 때 변전소일 때 연축전지 문제 나오면은 무슨 클레드형인가에서 2.15를 볼트를 곱해주고 축전지 하나당 한 셀당 뭐 그렇게 곱해주고 그 UPS 나오면 2.18 HS형이라고 2.18 곱해주고 이 세 가지 이제 볼트가 있다고 기억해두면 좋고 도면은 사무실 조명이 저런 도면이다. 답하시오. 이건 이제 거의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문제는. 전등과 전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인가? 전등 2.5제곱미터, 전열 2.5제곱미터. A와 B에 배선되는 전선은 최소 몇 번이 필요한가? 6가닥과 4가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C에 사용될 전선의 종류와 전선의 굵기 및 전선 가닥수를 쓰시오. NR하고 2.5제곱미터하고 4가닥. 450, 750 볼트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 NR이. 도면에서 박스는 몇 개인가 필요한가? 여기 그 시험 문제에서는 스위치 박스 사용하지 않고 분전만 제외한다고 이런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스위치 박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콜센터하고 스위치 박스하고 사방치는 원래 사각 박스 써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또 스위치는 스위치 박스가 따로 이제 주어지거나 그럴 때는 스위치 박스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콘센트 스위치하고 이 사방출, 팔방출, 사각, 팔각, 사방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사각 박스, 팔각 박스 써놨으니까 그냥 기구 숫자만 세면 되는 거예요. 분전만 빼고. 그러면 형광등 7개, 스위치 3개, 콘센트 2개잖아요. 형광등은 3 플러스 4 해가지고 7개, 스위치는 비상용 콘센트 2개, 벽붙이 콘센트 2개 있고, 비상용은 아니네, 이게. 그리고 콜센터 스위치가 제일 이쪽에 1.5 쪽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2개고, 제일 좌측하고 우측에, 그리고 중간에 3로 스위치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총 합쳐서 12개. 30AF, 20AT에서 AF와 AT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의미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풀어쓰고 막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거 기출문제였겠어요. 이것도. AF는 차단기 프레임 전류, AT는 차단기 트립 전류 이렇게. 주상변압기 10번은 이게 그 영상 지락사고에 대한 건데 영상 전류나 정상 전압 이런 거. 주변압기가 삼상 델타 결선일 때 지락사고 지락부에 대해 답하시오. 지락부에 사용하는 변성기 및 계절인 명칭을 쓰시오. 이거는 변성기라고 있는데 변성기는 변압기, 변력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나 영상 변압기 ZCT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문제에서 하나를 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전기는 지락방향 계전기라고 그러고 영상 전압을 얻기 위해 단상 PT 3대를 사용하는 경우 접속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거는
Y 오픈 델타 결선이죠. Y 오픈 델타 결선. Y 오픈 델타 결선 상대 단상 피트를 사용하여 1차 측을 Y 결선하여 중성적을 직접 처치하고 2차 측은 개방 델타 결선한다. 답시고. 여기 11번 각 수용과의 최대 수용 전력이 와트 200, 300, 800 와트, 1200, 2500 와트일 때 그러면 800하고 1200 더하면 2000이 되는 거고 300하고 200을 더하면 500이 되는 거니까 이쪽 우측은 좌측은 다 더하면 2500이 되고 여기 2500 값이니까 암산으로도 500와트라는 거 알 수 있잖아. 5000와트라는 거 알 수 있잖아. 5000와트는 50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이면 5kW. 이거 그 주당 변압기 용량은 몇 kVA이면 되는지 표준 용량을 다 값하시오. 부하율이 1이고 수용과한 부동률은 1.14. 그럼 나오잖아요 이게. 변압기 용량은 부동률 곱하기 역률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각 수용과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 그러니까 하면 답은 4.39 kVA가 나오는 거예요. 역률까지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표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5kVA가 되는 거죠. 이 변압 용량 구할 때 그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선정해야 되는 때는 표준 용량이 있을 때 또 선정하시오라고 나올 때 그리고 한 가지는 일단 그 구체적인 이 문제에 어떤 변압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류를 갖다가 막 대고 했어도 그때는 선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변압기에 대해 구체적인 종류를 대면 거기에 어떤 그 실제적으로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변압기 용량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선표 선정하시오. 표를 주어졌을 때 구체적인 종류가 주어져 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용량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경우이다. 표준 용량을 해야 되는 경우이다.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그 종류를 3가지 쓰시오.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당 기동형, 반콘 분쇄. 거기에다 이제 쉐이딩 코일형, 모노사이클형 이런 형태가 있죠. 더 관등 예로에서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개된 곳에서 얼마 이상을 하는가? 이제 필기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나왔고 6000V 미만은 2cm, 6000V 초과 9000V 이하는 3cm, 9000V 초과는 4cm가 되는 거죠. 외워야 될 형태의 문제고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 방식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것은 전반 조명 방식, 왜냐하면 배치라고 있기 때문에 전반 조명 방식, 국부 조명 방식, 국부적 전반 조명 방식, 그리고 기타로 이제 TAL 조명 방식이라고 해서 태스캔, 엠바이언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전국국 이렇게 전국국 전국 국부, 전국 국전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가지 더 잘 안 나올 것 같아. TAL은 이제 이 조명기구 방식의 배치에 의한 분류는 이거고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참고로 건축화 조명. 건축화 조명은 직접 조명 방식, 그리고 반직접 조명 방식, 전반 확산 조명 방식, 반간접 조명 방식, 간접 조명 방식이 있고 형광등 쪽 관련해서 매입 방식 쪽에 매입 형광등 방식, 그리고 코어퍼 방식, 다운라이트 방식, 핀라이트 방식, 라인라이트 방식 이렇게 나뉘는 게 있어요. 이제 조명기구 배치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메다 꽂았을 거예요. 메다꽂에다가 매입 형광등 방식, 다운라이트 방식, 코퍼 방식에다가 아주 메다 꽂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건 완전 내 거다 하고. 근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옛날에 이게 기출에 딱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인가 두 개를 쓰라고 했다고 이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조명 방식 한 가지만 쓰시오. 조명 방식을 쓰시오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가지만 딱 써가지고 땄으면 됐다고요. 근데 이게
하여튼 모든 문제들이 초출에는 단순하게 나오지만 제출할 때는 살을 덧붙여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초출할 때는 개념만 부르고 제출에서는 다시 이제 그 관련돼서 뽑아 쓸 때는 계산을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씩 바꾸고 나오더라고요. 다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각 계통의 공칭전압에 대한 차단기 정격전압을 쓰시오. 보면은 이제 4개가 나왔죠? 점수를 공짜로 줄 리는 없죠. 이렇게 22.9는 25.8 kV 정격전압, 154는 170 kV, 345는 360 kV, 765는 800 kV인데 765는 그렇게 많이 이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765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종합설계학 등록을 위한 기술력 등록 요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 보조자 2명인데 이거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7조 1항 별표에 보면은 설계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이거는 아마 필기에서 자주 나와야 될 거 마지막 두 문제 15, 16은 필기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 기준 보면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두 명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냥 명수 안 썼어 처음 초출이라 그냥 맞게 해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통 그 초출의 시험을 낼 때는 약간 그 조건을 완화해서 하고 두 번째 이거를 응용해서 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음번에는 예, 두 명을 꼭 쓰게끔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이건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 보호자 2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낫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